안녕하세요, 다이바TV입니다. 제가 지금 가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18년 정도 됐어요. 네, 예전에 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하던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 뭐 초중반 그쯤 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하다가 농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뭐 운동도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년은 그때 17살이었으니까 이제 고1이 원래 되는 나이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만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과외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났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거진 뭐 한 190이 훨씬 넘는, 저도 키가 지금 이제 81, 86 정도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키가 190이 훨씬 넘는,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큰 그런 친구였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잘 했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물론 요즘 시대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건 없을 텐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3, 4개월 정도 학교를 안 가고 운동을 그만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나고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상담을 진행하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두 자릿수 곱하기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하던 친구였고, 그 당시만 해도 학습 생활이 됐기 때문에 학습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던 친구다 보니까 성적은 당연히 뭐 두말할 나위 없었고요. 여러모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수학은 두 자릿수 곱하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스펠링만 겨우 아는 그 정도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발음 기호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지금 이 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 아이를 바보로 보는 거냐,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나는 여기서 과외 안 할란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당장 어머니께서 과외를 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됐을 때 이 친구의 성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제안을 드린 게,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아는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더라도 물론 대부분 다 모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영어 역시도 일단은 알파벳 정도만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어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계속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 난 기분이 나쁘다, 난 당신과 수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일단은 이야기를 했죠. 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는 지금 초등학교 과정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결국에는 어머님도 아이의 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과외를 한다고 라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커리큘럼을 짠 게,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아는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되 모르는 부분에서는 다시 짚고 지나가는 생각을 했고, 두 자릿수 곱하기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2학년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 지금으로 따지면은 영어 같은 경우도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계속 단어를 외울 수 있게끔, 어휘력을 좀 늘릴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르는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분수하고 소수 배우잖아요. 그 분수하고 소수를 모르면 중학교 올라가서 절대 무리수랑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리수랑 실수를 못하면 함수를 절대 할 수가 없죠. 수학 쉽게 얘기해서 수학은 계단식으로 모든 게 점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학의 기본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차치기, 연산이듯이 모든 수학은 이렇게 점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학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학년, 그 전의 과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문법 공부를 시켰어요. 일단은 당시 중학교 때 배우는 기초과정 및 문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일단은 진도를 나갔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영어는 문법을 알고 영어 단어 알고 있으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짧은 문장에 이제 뭐 독해의 비중은 작고 문법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이제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법 과정을 정확히 알고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결국에 독해, 해석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 과정을 가르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히 6개월, 7개월 정도 이제 과외를 받고 여기 이제 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제 사립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친구가 입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당연히 과외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저희 쪽에서 계속 공부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뭐였냐면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 이 친구가 덩치도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이 훨씬 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195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고 덩치도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면서 와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1년을 쉬었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는 1년 꿇었죠. 1년 꿇고 키는 엄청 크죠. 덩치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운동했다 그러죠. 공부는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선생님이 지금처럼 준비한 대로 하면은 충분히 모의고사 때 성적이 나올 거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반에서 4등을 해요. 이 친구가 반에서 4등을 하면서 그 전까지 이 친구를 바라보던 선생님들의 시선들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에 흥미를 들이고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중간고사 때도 성적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6개월, 7개월 전에 저를 만났을 때 두 자릿수 곱하기도 못하던 친구였어요.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정확한 커리큘럼을 제시해줬죠. 영어는 문법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국어라고 외우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모르는 과정부터 시작하자. 이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서울에 위치한 한양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의 인연은 끊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에서는 포기라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운동만 하는 친구였어요. 이 두 자릿수 곱하기도 안 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저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고 결국에 물론 이 친구가 노력을 해준 게 최선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모의고사 때 첫 번째 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인연들이 생기면서 이 친구가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